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요, 이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 바뀌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징후들이 있는데요. 단적으로 일단 여러 가지 이제 현상을 이제 보면 되겠죠. 민주당의 심장, 광주가 난리 났다. 광주에서도 어쨌거나 이런 집회가 열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어떤 시사점이 있습니다. 내란 수계, 이재명을 체포하라. 이게 사실은 맞는 이야기거든요. 내란 수계가 있다면 누굽니까 지금? 그것을 묻고 있다. 이게 이제 광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요, 서울고등법원 김대웅,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법원장 보임 절차 변경 후 첫 인사단행. 드디어 이제 사법부가 조이대 체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이대 체제가 아니었어요. 문재인, 김명수 체제. 그들의 포석대로 움직인 사법부였다라고 이제 보면요. 지금부터는 조이대의 사법부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특히 여기 이제 서울중앙지법 여기 오민석 판사는요. 여기는 또 우병우 라인으로 또 이야기 되더라고요. 놀랍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사실은. 자, 오민석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의 김대웅 고등법원장,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포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이재명에게 어마어마한 공포로 이제 다가갈 겁니다. 자, 앞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 지지 시위에 민주당도 당황했다. 2030이 보수가 된 6가지 이유. 이거 어마어마한 변화죠. 저는 대한민국이 바뀌고 있다. 윤 대통령이 승리한다, 역전승한다라고 보는 근거 중에 가장 큰 것은 이겁니다. 2030들이 이게 보수화되어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2030은 그 앞에 선배 세대들인 4050하고는 결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지향점이라든가 이념 자체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정치적 칼라도 그들과는 좀 다르죠. 이게 대한민국을 구하는 신의 한 수가 될 겁니다. 하늘의 안배가 여기 있다라고 봅니다. 만일에 2030까지도 4050 그들 선배들처럼 되었다고 하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완전히 우리나라는 최소한 중국식 사회주의는 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것을 막는 거대한 동력, 힘이 이번에 이제 생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단적인 예들 몇 개 이제 제가 보여드린 것이 불구하고요. 이거 말고도 대통령이 이긴다, 역전승한다라고 하는 징후는 너무도 많습니다. 그것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제가 언급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요, 대통령의 요즘을 보게 되면 여유롭다라고 느껴집니다. 감옥에 계신데도 벌써 거기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요, 여기도 사람 사는 데입니다. 여기도 사람 사는 데입니다. 그러고요, 오히려 여기서 잠도 더 잘 자고요, 잘 지내고 있다, 이런 말을 전하고 있죠. 거기서 힘들다라고 느껴지기 시작하면요, 오히려 이제 지지자들이라든가 저쪽에 진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내란 세력들에게 어떤 빌미를 주게 됩니다. 봐라, 몰아붙이니까 꼼짝 못하는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오히려 잘 이제 버티고 잘 견디기 때문에 여유롭다. 이게 저들에게는 오히려 당황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크게 봐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제가 그 대신에 이제 이재명은 요즘 어떻습니까? 이기고 있습니까? 너무도 초조해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처음에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고 난 이후에는 그 며칠,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의 그 상황에서는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조기 대선 오는구나. 근데 지금은 그때와는 너무도 달라졌습니다. 분위기가. 이재명이 지금 당황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고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죽서 개준다라는 말까지 있죠. 그 이재명 입장에서는 모든 꿈이 일거에 이제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제 그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조이대의 이제 법원이 드디어 세팅이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김명수, 누굽니까? 문재인의 법원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달라진다. 틀림없이 앞으로 이제 중앙지방법원이라든가 이런 등등에서요, 놀라운 어떤 판결 결과들이 나올 겁니다. 이재명은 정말 똥줄 타고 이렇게 되면 이제 국립 여인숙입니까? 국립 호텔입니까? 거기로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역전성의 기본 중에 기본은 바로 이 법원의 정상화입니다. 이것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드디어
드디어 이제 실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겠죠. 법원 정기 인사가 이번에 이제 작동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사법부의 정상화, 우리법 연구회라든가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런 등등이 개판을 치는 개수작 부리는 그들의 이제 법적 카르텔이 이제 드디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죠, 이거. 그리고 세 번째, 사법 리스크가요. 이재명에게는 절정에 이제 도달하고 있습니다. 자, 3월 전에 2심 선고가 지금 나온다 그러죠. 4월 전에 또 2심 선고가 또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5월 전에 또 다른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북 송금건이 되겠죠. 이재명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무서워하는 게 그거라 그러네요. 대북 송금건. 요거는 자칫하면 미국이 개입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벌벌벌 떨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재명은 갈수록요, 험한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좋은 시간은 다 지났어요, 이재명은. 이제부터는 진짜 가시밭길이다. 뭐 가시밭길이라고 하는 표현이 뭔가 이렇게 좋은 의미로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겠는데,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야말로 이제 개고생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재명에게는 정점에서 지금 내려오는 시간이다. 지지율도 지금 많이 떨어졌죠, 근자에 와서. 예전에는 그야말로 절대 1강에 가까웠습니다. 압도적인 그런 어떤 일극 체제였었는데 지금 흔들리고 있죠. 당 안에서도 흔들리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지지율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재명에 대한 이 비호감도가 지수가 커지고 있죠. 저런 식이면은 결국에는 무너진다라고 이제 그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꽤 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입장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진짜 엄청난 변수가 됐죠. 이번에는 전환길의 등장, 그리고 2030의 대폭발, 그리고 부정선거 이슈가 그토록 빅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많은데 일정한 수준에서 그게 이제 솟아오르지를 못했잖아요. 이게 이번에 대통령의 계엄과 함께 돌고래 부상을 했습니다. 화산 폭발을 일으키고 있다. 2030이 지금 일어선 데 있어서는요, 이 부정선거 이슈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부정선거 이슈 하나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게 되면 중국화 되겠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겠다. 자칫하면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뒤에서 빅브라더 역할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했어요. 이거는 달리 말하면은 2030이 보수화되어 있다라고 우리 보통 정치계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꼭 그렇게 보는 것보다도 2030은 이 세대 자체가요, 그 아빠 세대들인 60, 70과 많이 닮아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40, 50하고는 아주 다르다니까요. 이게 대세를 가를 겁니다. 흔히 2030 하면 20대, 30대만 딱 이야기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10대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10대, 20대, 30대, 40 초반까지도 이렇게 해당이 돼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거의 유권자 기준으로는 한 40%. 그러니까 여기서 뭐 쉐를 얻으면 이기는 거고 여기서 쉐를 잃으면 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느냐? 보수 쪽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자유보수 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친미 보수 쪽으로 오고 있는 것이다. 친일 보수 쪽으로 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친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친일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일본과 잘 지내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용일이 되겠죠. 용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대들은요, 일본을 아주 좋아해요. 미국 다음으로 좋아할 겁니다, 아마. 두 번째로, 싫어하는 나라 북한하고 중국이야. 4050하고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때문에 요즘은요, 이 2030들이 그야말로 일어서고 있다. 아직 완전체에 도달하지 못했고 어느 정도 지금 일어서고 있는 도중인데 여기에 지금 계속해서 윤활유를 공급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냥 거대한 힘을, 에너지를 갖고 이 나라를 뒤흔들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많은 후원도 가야 되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단체라든가 그런 뭐 집회라든가 활동을 하는 그런 조직체가 생길 겁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도움을 물심양면으로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들을 이제 견인할 수 있는 인물이 전환길입니다. 현재로서는 뭐 다른 사람을 찾아봐도 없어요. 전환길이 유일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전환길에게 계속해서 시대적 어떤 사명을 맡겨야 된다. 그러자면은 큰 후원과 함께 지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아무튼 부정선거도 지금 일어서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서 드디어 이 2030들이 그 아빠 세대들인 60, 70,
그리고 그 할아버지 세대인 80대들 이상과 함께 손을 잡고 지금 대한민국을 구하고 있습니다. 세대 그 포유론 이런 말이 있었죠. 예전에 이준석이 했던 말. 뭐 꼭 그걸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자연스럽게 4050을 향해서 지금 포유하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거 전부 대통령을 구하는 최대의 무기가 될 것이다. 자, 천조국 발행이 효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와, 이번에 이 천조국 발행이가 없었더라면요, 지금 연예인들 난리 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이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십 명 나왔을 겁니다. 전부 선결제 한다고 난리치고, 그들이 직접 집회 현장에 나가서 연설하고, SNS를 통해서 막 이렇게 던지고, 대통령을 그냥 완전히 뭐랄까요? 마귀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조용하잖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 연예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연예인만. 유명인들 중에 이제 그런 어떤 돌출 변수들이 많잖아요.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대통령을 비난하고 막 이렇게 좌파적 코드를 드러내는 사람들 많거든요. 전부 다 그냥 입 딱 닫고 있습니다. 입틀막 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이 정리가 되어버렸어. 이번에 천족 발행이가 없었더라면은 저는 끔찍합니다. 생각만 해도. 아마 수십, 수백, 수천 건의 그 선결제가 들어갔을 거예요. 좌파들 집회하는 현장에. 그게 또 무서운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SNS입니다, SNS. 여러 가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X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마구마구 퍼뜨린다니까요. 그러면 아무리 다른 어떤 수단을 갖고 있어도 그걸 뒤집을 수가 없어. 요즘 아이유도 굉장히 힘들다 그러죠? 요건 제가 다른 시간에 한 번 더 특별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천조국 발행인은 이번에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를 구하는 그런 공을 세웠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미국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가능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와, 정말 엄청납니다. CIA 신고, FBI 신고, 미국 국무부 신고 이런 것들이 막 따르죠. 함익병이는요, 자기가 부정선거 절대 없다고 했다가 그것이 신고당했다라는 뉴스가 나가자마자, 뉴스라기보다는 누리PD도 그걸 빨리 방송을 해드렸는데, 하루 만에 태세 전환해가지고 트럼프를 칭송하는 막 그런 그 SNS 글이 막 올라오죠. 자기가 반미주의가 있으면 자기가 먼저 신고하겠다고 막 나올 정도야. 이게 뭘 말합니까? 천조국 발행이 만세를 외쳐야 됩니다. 정말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이번에. 자, 그리고요, 달라진 검찰 분위기. 이거 분명히 여러분 느끼시죠? 달라진 검찰 분위기. 검찰이 처음에는 말이죠. 검찰이 되든 공수처가 되든 경찰이 되든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뭐랄까 시혜적 조치, 배려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내란 수계, 내란 우두머리로 그냥 규정해놓고 그냥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하려고 했죠. 그래서 대통령에게 면회도 안 돼. 심지어는 그 대통령에게 가는 서신이 많거든요. 응원하는 서신. 그런 것도 전달 안 돼. 이런 식으로 완전히 차단을 했잖아. 근데 지금은 다 오픈됐어요. 전부 다 허용이야. 대통령을 잡아놓고 있는데 이건 달리 말하면 그들도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불과 약 한 달 전 계엄을 선포하고 난 그 직후와 지금이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그때 분위기하고 지금은 하늘과 땅, 천당과 지옥과 천당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국가기관 내부에서 그 평가라든가 그런 대우를 보게 되면 그냥 완전히 이거는 그냥 끝난 대통령 그런 분위기였죠.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검찰 안에서도요 다른 목소리도 있고 대통령을 저렇게 가둬놓고 있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 라고 하는 거는 자각도 있고 외부에서 비판 이런 것도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대통령이 보석이 되든 뭐가 되든 풀려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바로 달라진 검찰 분위기를 말하고 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 법원에서 세팅을 새로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법원이 변하면 검찰도 따라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이드의 작품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봐야 됩니다. 자, 헌재 화들짝 똥줄 타는 듯. 이게 뭡니까? 지금 헌재 보십시오. 원래는요, 40여 개에 대한 그 권한쟁의 심판을 2월 3일 날 오후 2시에 그걸 이제 결론을 내기로 했었거든요. 요거를 당일날 그걸 연기를 해버렸잖아요. 2시간 앞두고. 그날 선고를 못한 거야. 왜 그러냐? 내부에 이견이 있어서 그래요. 일단은. 거기 내부에 적어도 한
5대 3 정도로 됐으면은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었다라는 거지. 4대 4이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에 이준석 기각 인용이 4대 4였잖아요. 지금도 그 비슷한 상황으로 이제 보는 게 맞고, 그러니까 그걸 못한 거야. 근데 그렇게 만드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분위기가 대통령이 12.3 그 계엄을 선포했을 때 그 당시와 지금이 너무도 달라서 그래요. 너무도. 그리고 소위 이제 애국 보수 자유 우파들이 결집했고, 여기에 따라서 말이죠. 2030으로 불리는 이 중립 중도층도 대거 지금 힘을 보태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지지율이 깡패입니다. 대통령에게 어마어마한 지지율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50% 가까운. 어떤 지지율에서는 52% 이런 것도 나와요, 지금. 그걸 저들도 사람인데, 눈이 있는데 안 볼 리가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보면 이래 언론도 말이죠. 초기에는 완전히 끝났다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약간 중도적인 중립적인 그런 자세도 많이 취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 기사도 조금씩 내고 그래요. 이게 이제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윤 대통령 역전성을 예고하는 하나의 신호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국힘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국힘도 사실은 대통령을 그냥 버리고 마이웨이 개헌으로 가려고 그랬죠. 개헌. 조기 대선으로 가려고 했죠. 근데 이게 탁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네. 지지율이 너무 높이 오르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될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요. 40%대 막 나오잖아요. 그들로서도 당황하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지지율은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거 자기들 때문에 오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자기들도 아는 겁니다. 이 대통령 때문이다. 대통령 중심으로 세가 결집되고 있다. 범보수가 뭉치고 있는데 거기에 놀랍게도 2030으로 대표되는 중도층까지도 들어오고 있다. 요즘은 중도층이라고 하면요, 2030을 말합니다. 그 밖에 중도층은 없어요. 이들까지도 지금 대거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걸 이들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다를 때는 대통령을 따라가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게 이번에 쌍권총으로 불리는 권영세, 권성동 두 사람이 대통령을 면회 갔는데 거기서 정말 문전박대당했죠. 눈길조차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나경원 의원을 불러가지고 거짓말 못하게 한 거죠. 그 사람들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나경원 의원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당이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뭐 이렇게 싸워달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국민들과 함께 지금 대통령을 구하려고 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거죠. 국민의힘이 그래서 말이죠. 그 내부에서 쌍권층과 달리 다른 생각을 갖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 이렇게 뭉치기 시작하면서 국민의힘 분위기도 예사롭지 않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대통령과 함께 가는 그런 목소리가 힘을 이제 얻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쌍권총은 아마 사퇴 압박에 직면할 겁니다. 당장 내려오라. 특히 권영세는 내려와야 될 겁니다. 뭐 권성동도 문제가 많지만 두 사람 다 문제가 많지만 어쨌거나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조선일보와 그 밖의 언론 변화, 이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지금 중간 정도까지는 와 있어요. 계속해서 이 여러 가지 어떤 대통령에게 유리한 기사도 내려고 얘는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완전히 온 건 아닙니다. 사설 하나 보니까 권성동하고 저 권영세가 대통령 면회 간 것을 깠더라고요. 범죄자로,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는 거지, 대통령을. 그런 사람을 그렇게 면회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 중도층이 달아난다라는 논리에 사설이 있던데, 요건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보더라도 조선일보도 아직 완전히 온 건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직도. 다만 중앙일보라든가 저 JTBC에 비해서는 많이 이쪽으로 돌아와 있죠. 어쨌거나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다소 언론들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문화일보도 그렇고 서울신문도 그렇고 요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역전성을 한다면 이런 언론들의 이런 스탠스 변화, 태세 전환도 상당히 중요하다. 뭐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 지지율을 만들고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테니까요. 자, 그리고 대통령을 지키고 구하고 승리로 이끄는데 가장 큰 힘은 뭐니 해도 지지율입니다. 지각 변동이 지금 터졌죠. 이거는요, 민주당이 예상을 못했어요. 이재명의 예상도 훨씬 벗어난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여론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먹고 사는
직업적 어떤 분석가들이 있죠. 이 사람들도 전부 이게 이 생각을 처음에 못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했던 것은 뭐 분석이긴 해도 그래도 뭐 약간 우호적 분석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 치는데요. 중립적 분석가들 중에 이것을 예상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큰 폭으로 지지율이 솟아오를 것으로는 상상을 못했던 거야. 박근혜 대통령 때는 5%, 4%였거든요. 그 상태로 계속 이렇게 낮은 상태로 가버렸다고 끝까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반대로 오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모든 것을 이제 결정할 겁니다. 지지율이 조금만 더 올라오면 그냥 게임 끝이에요. 지금 현재 50% 가까이 가 있다라고 봐야 되죠. 45에서 50 정도. 요거를 50에서 55 사이 정도까지만 가도 저는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지율이 깡패다라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갈수록 더한 것 같아요. 지지율이 높아지면요 모든 게 다 변해요. 언론 환경도 변하고 국민의힘 상황도 변하고 여의도 상황도 변하고 뭐 법원 상황도 변하고 검찰 상황, 경찰 뭐 다 변합니다. 다. 그 지지율 눈치를 다 보는 거죠. 아무리 저들이 무슨 세팅을 해놨다 하더라도 뭐 그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시간만 조금 더 끌게 되면은 충분히 대역전성을 할 수 있다. 현재는요 헌법재판소가 뭔가 이렇게 서둘러 지금 달리고 있다라는 게 다 지금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3월 중순 이전에 끝난다라고 다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40여 그 임명을 놓고 어쨌거나 저런 그런 어떤 또 변수가 터진 거죠. 이걸 보더라도 그들의 뜻대로만 되진 않는다.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해서 뭐 파상 공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죠. 전부 다 문제적 인물 아닙니까?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거기다 정정미, 여기다 40여까지 이들에 대한 폭격, 뭐 공격, 여기에 지금 애국 우파 자유보수들이 그냥 집중하고 있는 데다가 언론까지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시간은 누구의 편이다? 대통령의 편이다. 대한민국 애국 자유 우파 보수 세력의 편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2030들이 여기에 지금 거대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돌아옵니다. 승리합니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무지 대통령이 끝날 것 같지 않잖아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